YTN 매각 기대감으로 선반영 상승이 크게 있었고 가짜 반등 주면서 하락. 그리고 이후에 21선을 회복합니다. 11월 3일이 매각 발표 일정이었는데 코앞에 두고 양봉 마감 21선 회복으로 추천을 드렸고, 이후에는 이태원 참사 때문에 일정이 연기가 됐습니다. 10일에서 11일 사이에 발표를 할 것이다 연기가 됐고, 그 연기가 된 구간에 21선 위에서 계속 박스를 보여줬죠. 이때 계속 반복해서 양호하다 추천을 드렸고, 결국 또 일정을 코앞에 두고 급등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지금은 일정이 내일이고, 이전처럼 이렇게 윗꼬리 뜨고 고점에서 윗꼬리 뜨고 하락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전고점 맞고 떨어지면서 큰 그림에서 보면 쌍봉으로 이탈하는 걸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빠지는 걸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일정 전에 선반영이 두 번이나 크게 나왔기 때문에 재료소멸 하락을 주의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제일 좋은 건 선반영 먹고 빠지는 거죠. 선반영 먹고 빠지고 또 한 번 더 선반영 먹고 빠지고, 결과를 보면 변동에 커서 큰 변동에 당할 수가 있고 재료소멸 하락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늘 전량 매도했거나 비중을 거의 다 축소를 하는 게 제가 늘 권장드리는 쫄보의 대응입니다. 쫄보는 비하의 의미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매매하는 포지션을 뜻하고, 공격적으로 야수의 매매를 하는 건 권장드리지는 않아요. 이거는 놓쳤으니까 미보유자분들은 그냥 가든 말든 보내주시고, 보유자분들은 이제 내일 초집중해서 하락시에 매도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상승하면 홀딩이 가능한 거고요. 이렇게 약배열 끊고 21선 한 달의 매물 돌파 안착하고 추세 지키면서 올라갔던 일정주의 흐름 복습하시고, 다른 종목에 다 대입해서 동일하게 미래의 종목을 찾아서 진입해 보시면 됩니다. 11월 4일 리딩 YTN 21선 위 박스 양호하다. 양호는 1차 매수하던가 다음 음봉 매수 가능하다, 매수 영역을 뜻하는 겁니다. 보통 기존의 추천주가 이제 계속 매수 영역에 있을 때 이렇게 아직도 양호하다, 계속 매수 영역이다 사인을 드리는 거죠. 신규 종목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현대바이오도 같은 날 21선 위 양호하다 알려드렸고 10%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이렇게 유료 영상 유튜브로 따로 찍어 드리고요. 오늘 수익인증 210만원 분할 매도하면서 21% 축하드리고요. 다음 EN플러스, 요때 10월 차트인데 10월에 고점 찍고 빠졌다가 이후에 더 갔습니다. 월봉으로 보시면 박스 하단이었고요. 이거는 일봉 여기까지 차트였고 빠지고 반등 21선, 이렇게 21선이 이탈이 없이 추세 상승이 나왔고, 요때 많이 정리를 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뒤에 또 21선 위에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재접근도 가능했고, 월봉을 보시면 제가 추천을 했던 자리가 박스 하단입니다. 요 박스 하단이기 때문에 박스 상단까지 5,000원 부분까지 노려볼 수도 있었던 거고요. 이렇게 5,000원 뚫고 박스 상단 뚫고 조금 더 올라갔죠. 최대 50% 수익 나왔고요. 이렇게 월봉을 보는 게 아주 중요하다. 역배열 돌파가 나온 초입 박스 하단에서 추천을 했고, 박스 상단까지 살짝 돌파하면서 큰 박스 매매를 했으면 오늘까지도 충분히 홀딩이 가능했다. 지금은 단기 50% 이상이 올랐기 때문에 초보분들이 들어갈 자리는 아니죠. 조금 부담스럽고, 이전의 타점을 계속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목의 같은 타점에서 또 동일하게 들어가서 크게 먹을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다음 소카 무료 추천주, 신규 상장주고 쭉 하락하다가 역배열 끊고
박스 보여주는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고요. 손절가 15,000원 이탈 없이 쭉 올라갔습니다. 보통 초보분들이 이렇게 추천을 한 다음에 하락을 하면 손절가 이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불안해하고 손절을 하던가, 손절가 이탈이 없음에도 홀딩을 해야 되는 구간임에도 불안해서 손절을 하던가, 아니면 들고 있다가 역시 불안해가지고 아이씨 뭐 사자마자 이렇게 음봉이 나오냐 이렇게 해가지고 본전이 오면 요때 매도하고 날아가는 거 구경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매매를 안 하려면 조정에 불안해하다가 본전에 팔고 날아가는 거 구경하지 않으려면 이런 손절가가 이탈이 없을 때는 홀딩한다, 이걸 잘 숙지를 해야 되겠죠. 손절가 이탈하면 정리, 회복하면 재매수 가능하고요. 손절가가 이탈이 없이 올라갔기 때문에 쏘카를 먹지 못한 분들은 공부의 부족이다, 수익 차트를 계속 복습을 하지 않은 거죠. 손절은 짧고 기대 수익이 큰 발바닥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단기 수익이 크게 나왔고 이후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제가 이탈하면 여기 20선 이탈하면 15,000원 부근까지 빠질 거라고 했고 15,000원 부근까지 빠지면 다시 눌림 매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빠지다가 한번 반등이 나왔고 또 다시 이렇게 지키면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이걸 실패하면 이렇게 크게 쌍바닥, 이렇게 크게 쌍바닥 주면서 한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요 15,000원 구간이 또 다시 손절을 짧게 잡고 이 구간이 다시 손절을 짧게 잡고 기대 수익을 크게 노려볼 수 있는 자리죠. 이렇게 반등을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요때 또 15,000원 부근까지 빠지진 않았지만 단기 역배열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1차 매수 가능하다. 그리고 요 밑에까지 당연히 빠져도 또 계속 매수 영역이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 시간으로 장중 시간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7% 정도로 마감을 했죠. 고실적으로 실적이 좋게 나왔다. 그리고 제가 기존의 추천주들 매일매일 매수 영역이다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가끔씩 어제는 매수 영역이다 라고 말씀드렸다가 오늘은 언급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배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탈이 나왔으면 이탈이 나왔다고 알려드리고, 쏘카 같은 경우 11월 4일에는 무료방에는 언급을 드렸는데 상위반에는 언급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전날에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뭐 정독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쏘카가 계속 매수 영역에 있다는 것을. 근데 쏘카가 오늘은 기존 추천주에 목록이 없다 매수를 했는데, 그러면서 불안해하고 있죠. 눈물 흘리면서. 근데 매수 가능하다고 계속 리딩이 나갔다. 기존의 리딩을 보면 손절가 위에 있고 매수 구간에 있다. 그러니까 계속 유효하다 말씀드렸고, 오늘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거 시간의 상승 종목이니까 뒤에 설명하겠지만 당연히 또 반짝 상승의 무게를 두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보시고 여기 초록색깔 원 그려놨잖아요. 재매수 구간. 여기가 다 재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재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딱 그려놨는데 왜 질문을 합니까? 그쵸? 질문할 필요 없죠? 15,000원 위에서는 계속 매수 영역이었다. 이렇게 기존의 리딩을 좀 잘 보시고 그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 AFW 이거는 쏘카 유사 차트입니다. 이렇게 쏘카가 제가 큰 W 노리면서 추천을 드린 거잖아요. 이것도 역시 동일하게 이렇게 큰 W 노리면서 여기서 추천을 드린 거고, 이렇게 바로 빠르게 수익이 났죠. 쏘카도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요 구간에서 W 반등으로 수익이 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영풍정밀 경영권 분쟁 박스 돌파하기 대로 추천을 했던 거고, 약간 흐름이 좀 느렸습니다. 흐름이 좀 느렸다가 이후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이것도 중요한 게, 자, 제가 미리 이 질문, 예상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회원분들이 질문을 준 게 아니라 제가 그냥 회원분들이 가질 법할 만한 질문을 미리 이렇게 주고 질의를 준 거예요. 첫 번째,
경영권 분쟁 같은 큰 호재라고 해서 무조건 다 급등 상승하는 건 아니다. 당연히 손절을 생각하면서 해라. 크게 간 종목도 있지만 크게 안 가는 종목도 있죠. 분명히 같은 호재라 하더라도. 그리고 두 번째, 이 두 번째도 중요합니다. 오늘의 상승 이유가 미래의 상승 이유다. 한참 후에 부각이 되면서 상승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은 조급한 거야. 그러니까 2번을 생각한다면 영풍정리를 그냥 편안하게 가져가면서 수익을 먹을 수가 있었는데, 조급했다면 수익을 먹지 못하고 그 전에 짧게 먹고 팔았겠죠. 그리고 이전에 경영권 분쟁으로 크게 갔던 종목을 보면 화천기계 같은 경우는 이 경영권 분쟁 첫 뉴스가 8월에 나왔고 급등 시작은 9월. 시간이 좀 걸렸죠. 휴마시스도 역시 9월에 뉴스 나왔고 10월에 급등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영풍정밀도 시간 투자를 좀 할 수가 있었어야 한다. 그래도 이 정도면 빠르게 상승이 나온 거고요. 화천기계를 보시면 자, 8월 요때 처음 경영권 분쟁 호재 뉴스가 떴고 이후에 재부각이 되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눌림 매수 추천도 드렸고, 이후는 이제 크게 쌍봉 찍고 빠지면 죽었죠. 이렇게 쌍봉 찍고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YTN 같은 경우가 약간 유사하죠. YTN이 여기서 한번 고점 찍고 빠졌다가 또다시 지금 이렇게 윗꼬리 찍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YTN이 재료 소멸을 나오면 재수없게 최악의 흐름으로는 화천기계처럼 크게 빠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양지사 같은 경우는 지키고 올라갔지만 화천기계는 이탈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양지사처럼 지키는가, 그러니까 요 추세선 요런 걸 지키면서 반등을 해주는가, 이탈하고 죽는가, 이걸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YTN도. 양지사 경우는 여기서 음봉 윗꼬리 뜨고 빠졌다가 눌림 추천, 그리고 반등, 그리고 또 여기서 제가 당연히 경고 사인 주죠. 경고 사인 주고 큰 추세 이탈이 없이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양호한 흐름이다 말씀드렸고, 결국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거 여부에 따라서 YTN도 동일하게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YTN은 양지사와 화천기계를 보면서 복습을 하면서 향후 대응을 하면 된다. 재료 소멸을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휴마시스는 차트만으로 그냥 요런 자리가 이제 역배열 끊고 강세를 보여주는 자리죠. 그러니까 요때 경영권 분쟁이 처음 뉴스가 떴고 이때는 크게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제가 매수하라고 한 자리에서 바로 크게 올라갔죠. 요때 또 정식 추천 드리기도 했고요. 이렇게 뉴스를 보지 않아도 차트만 보고서도 타점을 잡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요런 역배를 끊고 빼꼼 올라오는 요런 자리가 뭐냐면은 식물인간이 손가락을 까딱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살아나는 자리. 그러니까 뭐 진찰을 할 필요 없는 거죠. 물론 당연히 진찰을 해야 되지. 근데 우리가 육안으로도 안색만 보고 얼굴 빛이나 눈빛이나 눈색이나 이런 것만 보고도, 피부색 이런 거 보고도 어느 정도 사람의 건강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차트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자리가 이제 눈알이 황달해서 이제 흰자로 건강하게 바뀌는 자리, 뭐 그런 자리라는 거죠. 당연히 차트에 이제 경험치가 많이 올라가면 모든 뉴스 공시 수급 이런 거 다 배제하고 차트로만 매매가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이 당장 그러기는 어려우니까 차트랑 재료랑 같이 복합적으로 접목을 해서 둘 다 같이 보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경영권 분쟁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오늘의 상승 이유가 미래의 상승 이유가 되겠구나, 이렇게 딱 체크를 해두고 이렇게 차트를 돌리는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특징주가 미래의 급등주다, 이걸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특징주를 공부하시고 경험치를 쌓아가시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거죠. 근데 이거를 등한시하면은 다 놓쳐요. 다 놓치고 어느 정도 크게 올라갈 재료인지, 어떤 흐름으로 흔들면서 올라가는지 이런 게 전혀 예측이 안 되니까 작은 파동, 작은 움직임에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으려면 공부를 하고 경험치를 쌓아야 한다. 다음 다올 인베스트먼트. 요때 단타 스윙 같이 드렸고 재료가 컸죠. 72시간 내에 암세포 완전 사멸 항암제 개발 임박. 개발할 것이다. 이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윗골이었지만 스윙이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차트는 낙폭과대 자리, 아주 바닥에서 강력한 호재가 떴기 때문에 스윙이 가능하다. 운 좋게 바로 다음날 개발 완료 뉴스가 뜨면서 급등이 나왔고, 이렇게 크게 쭉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는 재료가 큰 것도 있지만 선반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호재가 나오기 전에 주가가 반응이 있었나 없었나, 선반영이 있었나 없었나, 이거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 뉴스가 뜨기 전에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였다면 이렇게 크게 오르진 못하고 약간 재료 소멸 흐름으로 빠졌을 가능성이 더 크고, 이만큼 크게 오르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거죠. 그리고 현재는 121선 부근에서 안착을 못하고, 종가 상안착을 못했죠. 장중 돌파했지만 안착을 못한 상태로 5일선을 살짝 오늘 이탈을 했습니다. 살짝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올랐다가 떨어지는, 이렇게 올랐다가 크게 떨어지는 걸 경계하면서 더 떨어진다면 분할매도 하면서 챙겨야 되겠죠. 근데 도중에 반등이 나온다면 남아있는 물량은 또 추가 수익이 가능한 거고요. 그러니까 급등이 나온 종목은 이런 식으로 하락할 때마다 분할매도 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습니다. 한 번에 다 매도하시면 이후에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배가 아프죠. 그런 걸 방지하려면 항상 분할 매도로 가져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올라올 때 전량 매도 했으면 짜증나죠. 근데 분할 매도 했으면 더 먹는 거고, 이렇게 최대한 쭉쭉쭉 올라가는 종목은 올라갈 때 매도하지 말고 어깨, 자, 쭉 올라갈 때 머리에서 매도할 수 없습니다. 어깨, 이렇게 어깨에서 매도를 하자.